아예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아예 한국어 팟캐스트에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1일입니다. 12월에 20일까지 되었으니까 2024년도 금방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드라마들을 보는 게 너무 좋아하는 제가 이 2024년 1년 동안 보았던 제일 좋았던 드라마들을 추천하면서 리뷰도 할 거예요. 여러분 벌써 재밌지 않아요? 저는 드라마 보는 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저 혼자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드라마는 피라미드 게임, 프레밀 게임입니다. 장르는 액션, 스리러, 심리,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드라마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드라마에 대해 대충 얘기하자면 그 드라마에서 수진이라는 여주인공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그 수진이 아빠가 군대에서 일을 하시는 장교예요. 그래서 항상 사는 장소가 정확히 없어요. 의무 때문에 항상 자리를 바뀌어야 되니까 수진이도 아버지에 따라 학교를 항상 바뀌어야 돼요. 전학을 항상 가게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고3에 다니게 된 학교가 백연 여자 고등학교예요. 거기에 2-5라는 반에서 다녀야 되는데 그 반이 유일하게 곁에 아무 반이 없고 선생님들의 교실도 없고 간호실도 없고 급식실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 반만 그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학교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나 고3만 잘 끝나면 돼 라는 마음에 수진도 처음에는 예전처럼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사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반이 규칙 하나가 있대요. 그게 바로 피라미드 게임라고 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이 반에 있는 친구들끼리 표를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표를 많이 받은 순위로 A부터 F까지 등급이 있는데 F급에 있는 사람이 완당이 돼요. 그래서 수진이가 들어오고 표를 했던 첫 게임에 F급을 받아가지고 완당은 다 하죠. 근데 그거를 시식한 수진이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 게임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친구를 만든지 그리고 이 게임은 조절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다 재미있게 한편 쉴 틈 없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만들었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이렇게 투표를 하고 일부러 투표를 제일 낮게 받는 사람은 괴롭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게임이잖아요. 다들 나만 아니면 된다 라고 모르는 척막 하겠죠. 근데 막상 그렇게 외땅을 당하는 사람이 나여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아요. 그것들도 다 이 드라마의 모든 역할들의 감정들까지 잘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수진이 아버지가 수진이 학교에 괴롭 당하고 있다 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도 학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생활이다. 그래서 이런 작은 사회생활에서도 스스로 잘 어울리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사냐. 밖에 있는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드는데 이런 식으로 딸을 그냥 놔둡니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일들이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어떤 어른들의 도움 없이 학생들끼리 같이 합쳐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개인적으로 7.5점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드라마예요.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드라마는 살인자 이응 난감입니다. The Killer Paradox입니다. 장르는 범죄, 스리러, 심리입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보려고 했던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에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 최우식이 연기했다라고 해서 드라마 내용이 뭔지 제가 좋아하는 장르에 맞는지 좋기는 한지 이런 거 다 확인하지 않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역시 제 최애 배우 최우신 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 무슨 얘기냐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 최우식이 여기에서는 이탕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 이탕 씨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 한 명을 죽이게 되었어요. 진짜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역시 그럴 때 너무 무섭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하고 집에 숨기게 되었죠.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 당신은 자살까지 해봤대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이 당시가 죽였던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화에다가 들을 수 있는 대사인데 사람이 한 번 죽일 때는 완전 무서워하시고 겁나고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너무 쉽다 이런 명대사들이 있는데 저기 이 드라마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주인공 이탕 씨가 다시 한번 또 한 사람이 죽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상하게도 자기가 일부러 현장에서 흔적들을 치우는 것도 아닌데 경찰들이 이탕 씨를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의 신기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탕은 이상하게 나쁜 사람들을 감각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믿고 어떻게 알지? 스리러를 즐겨보는 사람들을 위해 권유합니다. 이 드라마를. 그래서 이 드라마를 저는 개인적으로 7점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리러 한 것들을 제가 많이 추천했으니까 이번에는 달달한 드라마를 추천할게요.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 힐링, 성장입니다. 닥터 슬럼프라는 드라마인데 말 그대로 의사 두 명의 슬럼프 되었을 때를 중심으로 찍었던 드라마예요.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를 재밌게 볼 수 있는 롬콤 드라마이고요. 여기에서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은 학교 때부터 라이벌이었어요. 1등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라이벌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다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인생이 아주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드라마였고 그거를 라면을 먹으면서라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게 제가 오늘 추천한 드라마 중에 제일 정상적인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이고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드라마를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다슬랩은 6점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롬콤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4점을 꺾었어요. 다음 네 번째 드라마는요. 이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굉장히 좋아해서 이 드라마는 나의 최애 드라마다 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저는 재벌, 형사, 이런 장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장르는 액션, 코미디, 범죄예요. 드라마는 재벌 X 형사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니수라는 남자 주인공이 금수저예요. 그래서 인생을 평화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경찰이라는 직업은 하루 이틀에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왜 경찰을 하게 됐는지는 드라마에서 보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재미있는 사고 하나하나를 경찰들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재밌게 볼 수 있는 액션 드라마였기 때문에 보냈는데 정말 와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드라마라서 이 드라마를 저는 개인적으로 8.5점 드리겠습니다. 다음 드라마는요.
이거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추천도 필요하겠냐 싶을 정도로 너무 유명했던 드라마죠. 바로 미스터 플라톤라는 드라마인데요. 장르는 로맨스 코미디, 가족,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한때 사귀었던 사이예요. 근데 어쩌다가 그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서로 상처받은 말들만 했어요. 남주인공이 여주인공한테 너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지만 좋은 엄마는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여주인공이 남주인공한테 너는 길바닥에서 죽은 놈이다. 이렇게 너무 심한 말들을 서로 하고 헤어졌는데 그들의 말대로 실제로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의 말대로 아이를 갈 수 없게 되고 남주인공도 여주인공 말대로 죽을 병을 걸렸어요. 이런 두 사람이 어떻게 다시 만나고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도 다음은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서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이 드라마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9점 드리겠습니다. 완전 좋아요. 제가 오늘 주는 점들 중에서 제일 많은 점이에요. 9점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드라마는 너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또 다른 드라마입니다.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 가족, 결혼 생활이에요. 바로 눈물의 여왕입니다. 이름 그대로 저희를 울리게 하다가 웃기게 하다가 정말로 계속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플롯로 정말 일편일편 이끌어갔던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드라마를 완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드라마에 나온 김지원이라는 여자 배우가 이 발음이 너무너무 똑똑하더라고요. 물론 거의 모든 배우들이 발음이 정확하시는데 이 김지원이라는 배우도 특별히 엄청 발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이 드라마는 그냥 평범한 일상 대화들만 거의 해서 진짜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OST까지 얼마나 좋은지 이 드라마의 OST도 2024년 마마 어워드에서 Best OST 상까지 받았어요. 정말 유명한 드라마답죠. 크러쉬의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라는 OST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면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기에 들려주고 싶은데 저작권이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이 눈물의 여왕을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드라마라서 8점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드라마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2024년 한국 드라마 중 아예 개인적인 추천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이유였던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들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2024년 동안 보았던 드라마들 중 추천만한 드라마들을 뽑아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또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영상에서 다 말하기가 너무 길어질까봐 말 못해서 2025년 1월에 다시 2024년 드라마 추천 해시태그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리뷰하고 싶은 드라마들 그리고 저를 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어로 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싶다면 아예 한국어 팟캐스트를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특별히 금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에 24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 특별히 목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올 예정인지 제가 굳이 얘기 안 해줘도 다들 아시죠? 그럼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다들 이번 주도 잘 지내세요. 안녕!